네, 차이나 데이터 스쿨 제1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우리가 이제 사운드의 영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 밴믹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막을 좀 더 좀 시각화, 입체화하는 작업들. 그래서 우리가 SMI나 그 다음에 SRT 자막은 상당히 좀 평이하죠. 근데 그 자막들을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 구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먼저 밴믹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막으로 아주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고, 우리가 방송용 자막까지 갈 수 있는 그 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상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 중국어 쪽 한번 소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기 영상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CCTV 뉴스 있죠. 그럼 영상을 넣으면 곧바로 이렇게 영상이 잡히죠.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클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막을 작업을 할 겁니다. 자막 작업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막 이런 자막들 있죠. 여러 가지 자막들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무료로 제공되는 자막도 있고, 그러면 중국어 쪽에 이런 식의 이제 자막, 이런 식의 자막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자막들. 우리가 미처 그 SMI라든 이런 데서 구현할 수 없는 자막들, 그 다음에 중국어도 이제 이런 식의 자막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막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사용자한테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막들 있죠. 이런 자막들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영상을 가져왔죠. 이 영상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자막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막에서 파일에서 SRT 자막 가져오기. 그러면 내가 임의의 그 자막 템플릿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자막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SRT 자막이 존재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 SRT 자막을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서브 리싱크라고 그랬죠. 서브 리싱크에서 저는 중국어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자막을 이거죠. 이것들을 열어서 그 다음에 Save As를 나는 SRT로 바꾸겠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그 SRT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니코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SRT 자막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 SRT 자막이 만들어졌죠. 이것들은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좀 시간이 딜레이 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나가서 제가 아까 그 한글 쪽 샘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방탄소년단 있죠? 이 자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RT 자막으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외부 자막을 이렇게 불러드리죠. 물론 이제 여기서 자막을 하나하나 싱크를 찍어도 되지만 이미 만들어진 SRT 자막의 기반의 자막을 그대로 불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BTS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막을 이제 선택을 할 경우에 좀 자막이 다 뭔가 하나로만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만들어진 자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막이 하나로만 다 지금 그 인서트가 돼 있죠. 그래서 자막에 대해서 뭐 효과라든 이런 효과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효과들을 자막을 간접 효과가 그 다음에 강조 간접 효과가 이런 식의 효과들을 타이틀 효과 그 다음에 간접 이런 식의 효과 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효과가 그 다음에 강조 즉 이제 자막이 등장하는 효과라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자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막의 틀이라든 이런 것들을 Alt 키를 누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막이 얘 틀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미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자막의 싱크를 찍는 문제죠. 그 다음에 싱크가 돼 있다면 이 자막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구매한 자막의 템플릿을 가지고 그 자막을 예쁘게 꾸며줄 수가 있죠. 가면서. 그러면 방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막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 소프트웨어라든 이런 데서 이런 식의 자막 작업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 자막들을 이렇게 해서 폰트라든지 글자라든지 이거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의 자막으로 바꾸고 여기 문단 단위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행도 열어 가지고 생각보다 그 많은 자막의 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가 좀 벗어나는 것들은 글씨를 좀 조절을 해서 이것들을 이 안에 오게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젤리 같은 스타일의 자막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막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막들을 내가 뭐 전체 다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본인의, 그 틀이죠. 그래서, 이 그 밴 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막에 아주 고도로, 특화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막 작업은, 간단한 여기서 직접 자막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뭐 교육용으로 이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SRT로 작업을 해 들어와서 해서 여기서 불러들여서 여기서 마지막에 뒤처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효과죠. 영상 후의 뒤처리. 그럴 경우에 이 자막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고 이게 이제 영상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장해서 이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면 이 자막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동영상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 대신 단점은 이 자막이 영상에 박히는 거죠. 자막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뭐 유튜브에서 자막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육 콘텐츠로 뭔가 사용할 때는 항상 100% 몸에 맞는 기성복은 없습니다. 항상 조금씩 부족한 것을 다른 툴들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제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막에 그 중국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뉴스 형태라든지 이런 식의 자막 틀로 이렇게 입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런 식의 예쁜 그 자막의 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이것들을 직접 한번 써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사운드는 존재하는데, 뭔가 자막이라든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사운드와 LRC를 결합해가지고 아까 그 위앰프하고 미니 릴릭스와 결합해서 자막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아이스터디 플레이어를 통해서 자막과 사운드를 결합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이제 대세인 유튜브라든지 영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사운드만 있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영상화 할 것인가, 이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뭐 영상 편집 툴에서 이것들을 써도 됩니다. 영상 편집 툴에서 써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안 가도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에는 하나가 RC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RC 소프트웨어 만들기.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큐정전의 제1장 낭속 사운드,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阿 Q 正传，一言的人，因为从来不朽之笔。 이런 식의. 그러면 저희가 먼저 RC 동영상을 작업을 할 때 이 상태다 두고, 그 다음에 새 화면을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새 화면도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면 나는 이 화면으로 가겠다. 즉 이것들을 선택을 하고 새 화면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자라든 이런 것들은 임의에 이런 식의 액자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자막이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을 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유신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놔도 되죠. 그래서 뭐 나는 가운데다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제일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게 필요하죠. 사운드. 그러면 사운드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럼 9분 1초 정도 지금 사운드 시간이 나오고 있죠. 그럼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이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사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상세 꾸미기에서 디자인, 그 다음에 효과를 줄 수도 있죠. 효과를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 보이죠? 눈 모양의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간단한 이 정도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미지가 뭐 서로 이렇게 전환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자막은 뭐 우리가 나중에 자막을 별도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로 가봅니다. 그러면 만들기는 내가 원하는 그 위치 있죠. 원하는 위치, 그 다음에 동영상 이름, 그 다음 PC용, 고품질, 고해상도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워터마크는 사용하지 않고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그 사운드 9분 정도의 사운드와 영상이 결합되는 사운드 이미지가 결합되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 때 이제 MP4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9분 정도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그걸 결합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SMI를 통해서 자막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막 작업 같은 경우는 악효정전에 대한 그 중국어 문장 있죠. 원문을 임의의 그 길이대로 이렇게 잘라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 싱크를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약간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자막이나 그 다음에 그 사운드 기반에서 LRC나 모든 기준들은 하나의 문장과 대응되는 그 영상이나 사운드의 그 하나의 동기화된 점이 필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싱크 정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누군가가 찍어주는 거죠. 아까 이제 브루 같은 경우 그것들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간이 수동으로 이것들을 찍어야 되죠. 이 찍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번잡스러운 일이고 또 이미 그 작업이 찍혔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제가 이제 그 자동으로 싱크가 찍혀 있는 것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梦里花落知多少，
那一年的冬天，我们正要从丹纳利夫岛搬家回到大加那利岛自己的房子里去。一年的工作已经结束，美丽无比的人造海滩引进了澄蓝平静的海水。荷西与我坐在完工的堤边，看也看不厌地面对着那份成绩欣赏。景观工程的快乐。 이건 지금 낭송과 동시에 지금 중국어 문장, 한국어, 하나병, 한국어 문장이 동기화되고 있죠. 이렇게 동기화된다는 건 누군가가 안에서 싱크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중국 산문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운드만 있죠. 대부분은. 왜냐면 텍스트 낭송이라든 이런 것, 영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운드와 그 다음에 사운드 텍스트와 그 다음에 사운드의 싱크를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동기화해 가는 방법들. 그러면 학생들은 이것들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장도 눈으로 보고 해석도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낭송 시간을 보면 36분이니까 짧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웹페이지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사운드 하나 넣어줄 경우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초반에는 따라가지만 나중에 대부분 길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것들은 그 컬러가 계속 바뀌면서 그 부분을 지정하기 때문에 계속 쫓아갈 수도 있죠. 이제 이 내부 소스에는 아까 LRC와 같은 싱크를 제가 다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싱크를 찍을 때 문장 단위 이렇게 싱크를 다 찍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싱크를 찍어주는 작업들, 그러니까 LRC나 SMI의 기본적인 작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95% 이상이 다 싱크 작업이죠. 모든 작업들. 그러나 한 번만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운드 아까 있죠. 아까 아큐정전 자체를 가지고 이것과 결합을 한다면 LRC 자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LRC 자막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SMI 싱크 W에서 영상 기반 SMI 자막을 만들어서 LRC로 변환해 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뭐냐면 LRC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SMI를 직접 만들거나 원리와 시간은 동일하게 걸립니다. 누군가는 찍어줘야 돼요. 자동으로 찍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브루처럼 사운드화된, 브루는 영상만 수용하죠. 아까 MP4만 수용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RC 동영상 만들기에서 MP4로 만들어서 브루에다가 넣을 경우에 이것들이 중국어에 대한 지원이 향후에 일어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90%의 어떻게 보면 번거로움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동화 작업이 가능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동으로 내가 뭔가를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자동으로 오류가 생겼을 때 수동으로 하면서 그 작업을 돌파를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리나 프로세스에 대한 아주 정밀한 이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제 그 RC 동영상 만들기와 이 그 싱크 작업을 결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영상이 사운드가 이렇게 영상화 됐을 경우에 아까 유튜브에다가 이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姐，今夜我在德令哈，夜色笼罩，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 현대시라든 이런 것들을 사운드 자원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적에 이렇게 영상화해서 유튜브와 결합해서 특히 이제 그 중국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상호 결합을 할 경우에 훨씬 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콘텐츠가 아예 깔끔한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훨씬 더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교육 자료가 생각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은 다른 그 노이즈가 들어가 있던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던가,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운드의 영상화 작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그 유튜브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그 멀티 자막이죠. 멀티 자막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까지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밴믹스 있죠. 이미 만들어낸 영상의 자막을 좀 더 입체화하고 시각화하는 툴들, 그 다음에 이제 RC 동영상 만들기를 통해서 그 사운드 자원만 있었을 때 이것들은 이제 영상화해서 그 다음에 SIMI Sync W에서 그 자막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어병음이나 그 다음에 한글 자막은 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멀티 자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자체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플랫폼처럼 그 쌈마오 산문처럼 사운드 기반에서 텍스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서로 동기화되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막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접근들, 이 위에 자막은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서 내가 우리가 STT라고 하죠. Speak to Text. 내가 사운드를 입력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텍스트를 타이핑을 해줍니다. 그러나 거기 텍스트는 뭐가 없나요? 싱크가 없습니다. 싱크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루도 부루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스마트 버전도 있습니다. 부루 같은 경우도 스마트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팁 강의로 저희가 가끔가다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플립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좀 찍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찍고 노트북을 보고 이런 그 화면이 있는데, 가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뭐 원고는 안 보는데 계속 말을 하죠. 그럼 앞에 프롬프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폰에서도. 그럼 텍스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찍는데 영상은 찍히고 텍스트를 보면서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는 영상만 찍히는, 텍스트는 그 아래 겉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피드라든 이런 것들만 조절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여기다 올려놓고 실행하면서 찍을 경우에 이 폰이 있죠. 그 폰의 렌즈하고 그 다음에 그 촬영자하고 시선 높이도 맞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노트북을 보면 어떤가요? 나중에 영상이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트북을 이렇게 띄울 수도 없고 한계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의 툴을 사용해서 영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텔리프롬프터입니다. 텔리프롬프터. 이것도 이제 내가 온라인 강의라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찍어서 나중에 서비스할 때 뭐 폰에다가는 간단한 마이크라든 이런 핀 마이크만 결합을 해가지고 찍어도 되고, 아니면 폰 마이크 자체로 해도 되고, 그럴 경우에 사용자가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면서 즉 시청자의 눈맞춤을 하면서 영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시간이 영상 그 만들어진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아마 다 지금까지 완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미 만들어진 영상 플러스 SRT 자막을 좀 더 시각화하는 밴믹스와 그 다음에 사운드 자원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소스를 영상화하는 RC 동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